당신의 이름, 직업, 역할, 그 모든 외적 정체성을 잠시 옆에 두세요. 오늘 우리는 그 너머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려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설명하지 말고 느껴보세요. 당신의 영혼이 말없이 들려주는 진실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까? 이 테스트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칼 융의 상징 심리학에 기반한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진 메시지를 드러내는 창입니다. 당신이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하나의 나무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삶의 지점, 감춰진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당신 내면의 핵심 에너지를 비추는 상징입니다. 왜 나무일까요? 고대부터 나무는 삶과 죽음,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미지였습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는 나무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구조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뿌리와 줄기, 가지와 잎을 지닌 생명체입니다.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교류하며 성장하고 변화하고 흔들리고 또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나무는 단단하지만 유연하고 고요하지만 강인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이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단 하나의 나무는 당신이 의식하지 못한 내면의 서사를 드러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논리를 내려놓으세요. 머리로 분석하지 말고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5그루의 나무 중 단 하나, 당신의 시선을 가장 먼저 끄는 나무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끌리는 대상을 고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말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여정은 자기 인식을 위한 것입니다. 영상은 단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의 거울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거울은 당신의 깊은 내면을 비추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여주고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선택하세요. 당신의 영혼이 오늘 어떤 나무를 통해 자신을 말하려 하는지 선택은 곧 시작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상징을 통해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을 흔들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깨우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는 어떤 무언가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들을 시간입니다. 오크나무, 즉 참나무는 고대부터 인간에게 강인함과 안정성을 상징해 왔습니다. 숲속에 홀로 서 있는 거대한 오크를 떠올려 보세요. 그 웅장한 줄기와 깊게 뻗은 뿌리는 세월의 풍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보라와 폭풍우가 몰아쳐도 오크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 이미지가 지금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크를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이 본능적으로 안정과 뿌리를 갈망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전통과 과거의 지혜를 중시하며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왔죠. 당신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숲속의 오크처럼 당신의 뿌리는 과거와 현재를 단단히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크의 상징에는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그 단단함은 때로는 경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너무 고정된 틀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전통이나 과거의 방식에 지나치게 매달려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은 뿌리 덕분에 안정적이지만 그 뿌리가 너무 단단히 박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거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기둥이 되려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크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강함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새롭게 자라나는 것이다. 아무리 오래된 참나무라 해도 해마다 새로운 잎을 틔우고 가지를 확장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력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지켜온 가치와 신념은 소중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각과 경험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깊고 넓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당신이 오크를 선택했다면 지금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입니다. 나는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새롭게 틔울 것인가? 당신은 강한 나무입니다. 하지만 강인함의 진정한 본질은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단단한 뿌리는 유지하되 새로운 잎과 가지를 뻗을 자유를. 당신은 여전히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존재지만
그 힘을 잃지 않으려면 스스로도 새로운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오크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뿌리를 신뢰하되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라. 이바나무는 겉보기엔 연약해 보입니다. 바람에 따라 유연하게 몸을 기울이고 물가에 뿌리를 내린 채 조용히 존재하는 나무.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깊은 내공과 감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바를 선택했다면 당신의 영혼은 지금 수용과 감수성이라는 언어로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바는 강하게 맞서는 대신 부드럽게 흘러가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꺾지 않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느끼고 주변의 에너지에 민감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이의 고통이나 분위기를 흡수하며 스스로를 희생해서라도 평화를 지키려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 섬세함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은 때로 자신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흐릿해지고 나와 타인의 감정이 뒤섞이며 결국 자신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바의 그림자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많이 받아들이고 너무 많이 느끼다 보면 자신의 중심을 놓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내면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타인의 요구와 감정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데 있다. 당신이 지금 이바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현재 인생의 한 시점에서 경계와 균형을 배워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느끼는 법,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되 그것을 짊어지지 않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여전히 부드럽게 존재하는 법. 이바는 말합니다. 나를 꺾는 바람에도 나는 춤춘다. 하지만 나의 뿌리는 나의 것이다. 당신은 세상에 맞서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정면 돌파가 아닌 흐름과 조화를 통해 상황을 넘어서는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능이 아니라 깊은 직관에서 비롯된 삶의 철학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 자신에게도 그 부드러움을 향할 때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왔던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내세요. 당신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돌볼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타인을 위한 그 따뜻한 공감만큼 스스로를 위한 안식처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이바는 지금 당신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은 강함에 있지 않다. 당신의 진짜 힘은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는 부드러움 속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사과나무를 선택했다면 당신의 영혼은 지금 돌봄과 창조라는 키워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풍요로움과 따뜻함의 상징입니다.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그늘을 들이우며 가을이면 탐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로 주변을 돌보고 나누며 생명을 길러냅니다. 바로 이런 에너지가 당신 안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친구, 동료를 위해 헌신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혼란을 질서로 바꾸는 능력을 지녔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안식처이자 힘이 되어 왔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준비된 식탁, 조용히 들어주는 귀. 당신의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이고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에너지에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주다 보면 자신을 잊게 됩니다. 돌보는 일에 익숙해진 사람은 종종 자신의 감정, 욕구, 피로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타인을 위로하는 데 능숙하지만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은 서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내면은 점점 고갈되어 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괜찮아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스스로의 무게를 축소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과나무의 상징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돌봄은 순환이어야 한다. 자신에게 주는 것 없이 계속 줄 수는 없다. 칼 융은 자기 셀프를 온전함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즉 진정한 창조와 돌봄은 나를 중심에 둘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스스로의 뿌리를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양분이 부족한 나무는 결국 꽃도 피우지 못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타인을 돌보고 싶다면 지금은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풍요로움의 상징이지만 그 열매는 혼자만의 힘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햇살과 비, 좋은 땅, 그리고 계절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숙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가? 내가 기르는 것은 나를 함께 살리고 있는가? 당신의 돌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그 아름다움이 당신 자신에게도 닿을 차례입니다. 사과나무는 말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위대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열매를 함께 나눌 자신과의 관계다. 험한 산비탈, 눈 덮인 절벽 끝에 홀로 자라는 소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그곳은 다른 나무들이 자라기엔 너무 척박하고 바람과 추위가 거센 장소입니다. 하지만 소나무는 그곳에서도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고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소나무를 선택했다면 당신의 내면에는 외롭지만 고결한 정신, 고요하지만 강한 의지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나무는 자립의 상징입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자기 길을 가고 혼자만의 고요 속에서 깊은 통찰을 얻는 존재. 당신도 아마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거리를 두고 삶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에 다가가려는 내면의 부름을 따라 살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지탱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냉철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존할 때 당신은 침묵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그런 자립심은 삶에서 분명한 장점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진실할 줄 아는 사람이고 타인의 시선을 기준 삼기보다는 내면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소나무에도 그림자는 존재합니다. 고요함이 고립으로, 독립이 단절로 변할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고 고독 속에 스스로를 가둬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강함이 자칫하면 타인과의 연결을 거부하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잘 다루다 보면 어느새 상처를 드러내는 일조차 있게 되고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통합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고결한 정신은 약함을 받아들일 때 더욱 빛납니다. 산 꼭대기의 소나무도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여전히 햇빛, 바람, 비, 대지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관계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에게도 나의 고독을 나눠본 적이 있는가? 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은 벽이 나를 가두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은 누구보다 강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고독 속에서도 타인에게 마음을 여는 용기입니다. 소나무는 속삭입니다. 나의 힘은 외로움에서 나왔지만 나의 성장은 연결 속에서 완성된다. 당신은 스스로를 충분히 증명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고요한 내면에 따뜻한 숨결을 들여놓을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의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오크의 단단함, 이바의 부드러움, 사과나무의 따뜻함, 소나무의 고독한 지혜. 하지만 진실은 당신 안에는 이 모든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은 단지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가장 크게 호흡하고 있는 에너지일 뿐, 그 선택은 당신의 본질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흐름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개성화는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성격, 어떤 유형, 어떤 상징도 우리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숲이며 매 순간 변화하고 진화하는 생명입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나무는 그 숲 안의 한 나무일 뿐입니다. 어제는 사과나무였을지 모릅니다. 내일은 소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상징들이 모두 당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조화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오크처럼 중심을 지켜야 하고 때로는 이바처럼 휘어져야 하며 어떤 순간엔 사과나무처럼 나누고 길러야 하고 어떤 시기엔 소나무처럼 혼자만의 고요에 머물러야 합니다. 진정한 내면의 성장은 이 모든 에너지를 외면하지 않고 순환시키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안의 오크는 어떤가요?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이바는 지금도 다른 이의 감정을 짊어지고 있나요? 당신의 사과나무는 자신을 돌볼 시간 없이 타인을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당신의 소나무는 너무 오랫동안 홀로 고요 속에 묶여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들은 비판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내면의 각 나무들과 다시 대화하기 위한 초대.
왜냐하면 진실된 변화는 자책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숲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은 날마다 다른 날씨, 다른 바람, 다른 빛을 맞이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다. 오늘 내가 느끼는 감정, 오늘 내가 반응하는 방식, 오늘 내가 끌리는 상징은 나라는 숲의 단면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존재다. 당신이 선택한 나무는 당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향해 하나의 문을 열어줄 뿐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당신은 더 넓은 내면의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숲입니다. 그리고 그 숲에는 변화할 자유, 회복할 힘,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제 당신은 한 그루의 나무를 선택했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되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말이 아닌 상징을 통해 언제나 당신에게 속삭이고 있었다는 것. 삶의 복잡한 질문들에 대해 때로는 머리보다 마음이 더 정확한 대답을 알고 있었고 그 마음은 조용히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 그 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떠올린 나무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시간, 지금의 감정, 그리고 앞으로 향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은유이자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현재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테스트는 당신의 본질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명해 줍니다. 즉, 이 선택은 진단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어떤 나무를 선택했든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이미지를 보여준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미지가 당신 안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욕망이나 상처 혹은 가능성이 이런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당신이 선택한 나무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나눠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새로운 시선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숲을 살아가지만 가끔 그 숲이 맞닿을 때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이 피어납니다. 또한 이 여정이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이 공간과 계속 연결되어 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처럼 내면과 상징을 잇는 다양한 이야기와 테스트, 심리적 통찰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과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조용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논리로만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징은 당신의 언어 이전의 언어, 마음이 먼저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때때로 머리를 넘어서 직관을 따르세요. 그리고 삶의 어떤 지점에서든 마음이 이끄는 이미지를 신뢰하세요. 오늘 당신이 선택한 그 나무가 앞으로의 길 위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야기이며 당신만의 의미를 지닌 숲의 일부입니다. 그 숲은 계속 살아 움직이며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은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지며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